오늘도 우리 K 증시는 외국인들이 정말 하루 온종일 눈길 한 번조차 주지 않았던 서운한 하루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이번에는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런 것도 살리지를 못하고 또 그냥 프로그램 매수세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일부 유입되면서 겨우 체면 치레만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하고 언제부턴가 거의 한 입을 덮고 자는 공동 운명체가 돼버린 에코프로는 오늘도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나마도 좀 선방을 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게 아까 개장 전에는 진짜 분위기가 살벌했거든요. 그 신용미수 쓴 분들 그중에서 요즘 주가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증거금 갖다 꼬라박고 또 받고 또 꼬라박고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히 현금 올인 나가지고 그런 계좌들의 이제 반대 매매가 개장 전에 쏟아진 건데 심지어 아까 에코프로 동시호가 때 하한가로 마이너스 30% 그냥 쳐박더라고요. 와, 진짜 이제는 저도 더 이상, 그러니까 내 말 들었어야지 뭐.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고, 존리, 염블리, 강칠천, 슈퍼개미,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유튜브 몇 프로, 먼 달 책방, 먼 작가 TV, 그딴 거 보고 거기 나온 뻔한 설거지 종목 가지고 아직도 그거 수익 낼 생각하냐고. 저도 이제 이렇게 지랄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에코프로 주가 하락 사태, 이 폭락 사태는 정말 이거 국민 치안이 달린 문제야,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다 정말 이거 큰 사단 나겠어.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로. 하여튼 그럼 지금 에코프로 50만 원 초반대에서 반대 매매 맞은 분들은 도대체 평단이 얼마고 언제 얼만큼 신용미수를 땡긴 건가. 일단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이제 아무리 반대 매매가 터져서 하한가를 갖다 꽂아도 증권사는 손해를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오늘 동시호가 때처럼 에코프로 그렇게 하한가 마이너스 30% 갖다 꽂아버려도 대부분 담보 비율 140% 정도에서 반대 매매를 이제 때리기 때문에 신용미수에 돈 내준 증권사가 손해를 볼 일은 거의 없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자도 사실상 이게 주식 현물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신용대출급 이자를 뜯어가죠. 하여간 그래서 신용미수가 안 되는 종목은 정말로 증권사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점하로 한 3방 이상 혹은 거래정지 상패까지 감안하는 종목이라는 소리니까 이건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냥 신용미수 불가 종목은 사람으로 치면은 이건 전자발찌라고 보면 돼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흉악스러운 놈이라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반대매매 맞은 계좌들 에코프로의 경우는 평단이 도대체 얼마인가 역산을 해보니까 일단 마이너스 40%는 기본이고 증권사 담보 비율 140%로 가정하면은 마이너스 56%까지 하락을 한 거니까 대충 봐도 이제 에코프로 평단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죠. 그럼 이미 이거 한 6개월 이상 묵은 신용이라는 뜻인데 그동안 이자가 얼마며 그리고 그 당시 153만 원 찍고 누가 봐도 딱 내리막길 접어들었을 때 차트상으로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에 형성하고 있을 때 그럴 때조차 그 인간들은 원래 뭐 고성장 주식은 물리고 시작하는 거라고 언제 사도 하여간 뭐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절대 비싼 게 아니라고 그딴 해댄 인간들이 그럼 죄가 있어 없어. 거기다 오늘 또 개장 초에 반대 매매에다 동조한 패닉셀까지 끌어들이는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울산에서 아이오닉 전기차 사고 소식인데요. 일단 참 몰골이 너무 흉측하죠. 아니 미국에서는 한파 때문에 전기차 방전돼가지고 문도 안 열리는데 거기다 충전기까지 얼어붙어서 막 난리. 그럼 또 지난 여름에는 또 날씨 더울 때는 불나서 난리.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중으로다가 한파에 불까지 나버렸어. 결국 이제 인명사고까지 이어졌는데요. 울산 북구에서 새벽 5시 09분에 아이오닉이 고가도로 교각에 충돌하고 바로 불이 났다는데요. 그 안에서 미처 탈출을 못한 운전자가 차량 화재로 같이 숨졌는데 문제는 119가 출동을 해가지고 화재 진화를 했을 때는 이미 차도 사람도 완전히 전소가 돼가지고 뭐 번호판은 물론이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소지품이고 뭐가 하여간 전부 잿더미가 돼버려가지고 소방당국하고 경찰에서 사고 조사랑 신원 확인에 애를 먹었다는 거야. 아니 이거 사람이 죽었는데 사고 경위나 일단 이런 게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뭐 이게 출근길인지 아니면 야근하고 퇴근길에 졸음운전인지 그것도 아니면 뭐 음주인지 뭐 단순 부주의인지 그런 걸 파악을 하려면 신원부터 알아야 되는데 아예 그냥 차 번호판도 홀라당 다 타가지고 영업용 택시인지 아니면 승용차인지조차 하여튼 뭐 자동차 치고 결함 없고 인명사고 안 나는 그런 차는 없다고 해도 요즘은 이제 워낙 SNS가 발달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전기차 어떤 그 구매 욕구를 해칠 수 있는 이미지 추락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엊그저께 이제 테슬라 차 길에 막 사람들이 버리고 가가지고 진짜 길 위에 동태 새끼들처럼 누워 있는 거 막 나오고 눈 쌓여가지고. 근데 오늘 이 뉴스가 마침 개장 직전에 뉴스가 떠가지고 오늘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 그냥 초반부터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 이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와, 오늘 날씨 진짜 장난 없네요. 아까 잠깐 우체국 갔다 오는데 정말 눈알이 시렵더라고. 눈알이 시린 적은 진짜 처음이었어. 진짜 이런 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직업을 떠나서 실내에 있는 사람들 대신해가지고 정말 그 고생 많이 하신다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편하게 제공받고 지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K증시는 오늘도 그 모양 그 꼬라지였다고 앞에 일단 얘기했고, 요즘 외국인들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참 서운하달까? 뭔가 섭섭하달까? 언제는 정말 그렇게 아시아에서 우리 K증시가 니네가 최고라고, 네가 제일 매력 만점이라고 막 난리치더니 이제 와서 왜 저러나.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보니까요, 참 나 자신이 스스로 값어치 없어 보이게끔 언행을 하니까 또 상대방이 저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결국 그런 서운함이나 섭섭함이라는 감정도 사실은 원인 제공자가 내가 맞았던 그런, 알고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다. 그럼 K증시가 스스로 값어치 없는 행동을 한 거는 뭐였냐?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뻑하면 물적 분할, 뻑하면 횡배탈, 여기서 횡배탈은 횡령 배임 탈세, 그다음에 뻑하면 허위 공시, 그리고 작년 연말 그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까지. 솔직히 딱 봐도 뭔가 자신감 없어 보이고 이제 좀 초라해 보이잖아. 없어 보이잖아. 아니, 누가 봐도 강세장이고 심지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피곤하다. 그리고 앞만 봐도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상황이었으면 공매도 금지를 했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떨주 몰파를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슬슬 떨주에 나설 수 있는 시기고, 그러다 이제 연준 금리 인하가 가까워 오면서 다시 그 유동성 중독자들이 또 막 손 떨고 막 흥분을 주체 못하는 그런 때가 오면 또 그때는 5.18 찬스인 거죠. 그 이유는 주식이 위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변에 가족들이나 자녀들, 심지어 가까운 지인들한테 거기 위험한 데니까 가지 말라고, 또는 야,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늘 위험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입버릇처럼 강조를 하면서 정작 위험 자산 주식에 대해서는 그냥 남의 말만 믿고 감으로 투자하는 정말 위험천만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들 하는 게, 저는 이게 너무나 통탄스러워요. 근데 이건 우리 K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난번에 그 비트코인 ETF를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에서 최초 승인할 예정이라고, 그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 미리부터 급등하면서 4만 달러에서 4만 8천 달러까지 정말 순식간에 슈팅을 했는데, 결국 가서 진짜로 그 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하자마자 바로 꼬꾸라지기 시작하더니만 간밤에 결국 4만 달러도 깨고 완전히 무슨 빙어 낚시 하듯이 그냥 빙판 밑으로 뚫고 들어가 버렸어. 이것도 다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이 묻으면서 생긴 일이다. 비트코인 ETF도 결국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개별 종목하고 똑같으니까, 당장 월가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이미 승인하기 전부터 장대 양봉 달고 쭉 올라왔어. 그럼 여기다가 불타기를 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숏으로 한번 접해는 게 더 수익 내기가 쉽겠어? 판단은 뻔하죠. 이게 우리 그 코로나 때 반도체 슈퍼사이클하고 뭐가 다르냐고. 또 그놈의 금양, 이거 MSCI 편입 기대감, 이런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요. 하여튼 CNBC에서는 비트코인은 그 뉴욕 증시 ETF 상장 승인 그 기대감이 불기 이전 가격인 3만 6천 달러대까지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하고, 적어도 하여간 올해 1분기 동안은 반등이 힘들 거라고, 마음을 비우는 게 좋다는데 그 이유는 여전히 장기 추세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과매수 구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야 정말 뭐 이게 실적이 있어, 뭐 내재 가치를 담보할 기초 자산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무조건 트레이딩 관점이고 사람 마음대로니까. 사실 아니, 화폐의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원화만 해도 여기 이제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 당장 GDP 성장률부터 수출, 소비, 그리고 인구수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뭐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뭐 통용성에서부터 그 달러를 찍어내는 비용 대비 가치를 의미하는 그 시뇨리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달러 화폐 한 장 찍어내는데 원가가 20센트 정도 든대. 그럼 나머지는 다 시뇨리지야. 이게 우리말로 발권 차액,
뭐 주조차익 이런 건데 이런 것까지 다 달러 가치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주식도요. 기업 그 실적부터 뭐 성장성 그리고 하다못해 그 CEO 스펙이랑 경력까지 다 반영이 되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달러, 금,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개가 각자 이제 롱숏으로 막 정신없이 3차원 지각판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달러나 금이 빠질 때 더 반사 이익이 오는 거죠. 다른 거 다 빼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 면에서요. 아, 그리고 참 요즘 미국에서 트럼프 대세론이 이제 다시 막 불붙고 있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도 디지털 통화 절대 반대한다고. 그거 용인하는 순간 미국 달러화는 완전히 유물급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또 그 트럼프가 정말 트럼프답게 비트코인도 엄청 싫어한대. 자, 그리고 이제 금에 대해서는 UBS가 올해도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대결에서 계속 수세에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값이 연중 10% 정도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내놓았고요. 그래서 지금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 이제 초반인데 여기서 올해에만 2,2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자, 이어서 그럼 이제 달러나 금 가치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칠 재료는 뭐냐? 바로 연준의 통화 정책. 쉽게 말하면 이제 금리 변경인데 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일단 3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절반 밑으로 추락을 한 상태고요. 대신에 이제 6월까지 기다리기에는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이제 금단 현상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 그럼 좋다. 5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리는 걸로 하자. 아유 봐줬다 임마. 이렇게 또 지금 그 만화 짤에 보면은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약간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3월은 20일이 FOMC고 그 다음이 이제 5월 1일인데 바로 이때 금리 인하 들어간다고? 거의 한 달 만에? 그래서 페드 와치를 보면은 어쨌든 확률은 현재 절반 이상으로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49.5 대 50.5로 이제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크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파엘 보스틱 같은 사람이 아니다. 연준 금리 인하 올해 3분기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러면 빨라봤자 7, 8, 9 중에 7월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2달 더 땡겨서 이렇게만 해도 남는 장사다. 그러다가 정 안 되겠으면 또 봐주는 척. 아, 알았어. 그럼 6월에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지금은 5월로 밀고 정 안 되겠으면 6월이라도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사수하겠다는 지금 그런 입장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제 유가가 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작년 28 전쟁 때도 별 자극을 받지 않았던 유가가 지금 중동 상황이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막 꿈틀거리고 있는데 유가까지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최근 후티 반군이 그냥 홍해에서 맞닥뜨린 미군 함대가 아닌 다른 중동에 위치한 미군 부대를 직접 폭격하면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레드라인을 넘으면 이제 미국이 완전히 전력을 풀로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대 예멘, 미국 대 이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최근 미영 연합군이 계속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후티 반군의 추가 무기 지원을 계획하는 정황이 또 파악돼 가지고 야, 이렇게 이란하고 미국 간의 갈등이 또 재점화되면은 둘 다 핵 보유국이잖아. 핵 막 맞붙는 거야. 근데 마침 이란 그 핵 협상을 바이든이 파기 선언한 지 딱 지금 1년 되는 이 시점에서 걔네 또 무슬림 극렬 단체들 걔네들 또 뭔 기념일 몇 주년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 아, 정작 그러면서 지네 여친 생일하고 만난 기념일 이런 건 또 안 챙기잖아 또. 하여간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긴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연준에게는 큰 변수죠. 만약에 지금 유가가 다시 80달러 뚫고 올라가면 그대로 이제 90달러까지는 열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그래서 이제 100달러 근처까지 가면은 연준 금리 인하 절대 못 해요. 아니 인플레이션 도로 기어 올라갈 거 뻔한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냐고. 자, 그 와중에 월가 대표 금융사 겸 우리나라에서는 황금 양말의 저주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은 골드만삭스가 갑자기 다 죽어가던 3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베팅을 하고 나섰습니다. 얘네 또 무슨 꿍꿍이지? 하여튼 골드만삭스 리서치는 올해 10가지 시나리오라는 제목에서 미국 연준은 바로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해가지고 대신 올해 금리 인하 총 4번 그래서 0.25%포인트씩 4번 하면은 총 1%포인트 금리를 내릴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연준 금리 인하가 시작은 조금 일찍 하되 그 강도는 정말 가려운데 겨우 긁어줄 정도 그 정도로 올해는 간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ECB도 이렇게 이제 연준을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은 조금 일찌감치 나서고 대신에 금리 인하 폭은 베이비 스텝으로 감질만 나게 이렇게 갈 것이라고.
대신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접고 금리 인상에 나서는 시점이 4월로 지금 대부분의 월가 하우스들은 일본 중앙은행 BOJ가 금리 인상 나서는 걸 하반기나 연말로 보고 있는데 이걸 골드만삭스에서는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아니다. 당장 4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BOJ 회의에서는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중국 소식. 일단 중국 상해 지수는 출발은 또 하락권에서 출발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외신에 중국 당국이 레스큐 패키지, 이거 이제 우리말로 증시 부양책이라고 하면은 좀 어감이 너무 순하고요. 레스큐가 이제 비상 상황에서 나오는 거니까 증시 구조대 혹은 증시 비상대책 요 정도. 그러니까 그 레스큐 패키지가 2,7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0조 원 정도의 화끈한 규모라고 이렇게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중국 증시, 홍콩 증시 개장 딱 5분 만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오전 10시 35분이죠. 그래서 이거 뜨자마자 곧바로 대문자 V자 반등 나오면서 상해지수, 항생지수, 오늘 중화권 증시 일제히 드라마틱한 반등에 동참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상이 심해가지고 완전히 알아누워있던 홍콩 테크주들, 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데는 그냥 순식간에 5% 막 급등하면서 항생지수도 덩달아 여기 갑자기 구조대가 온다고? 우리를 구출하러 온다고? 이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기운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3%대 급등이 나와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오랜만에 급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럴 때 반등에서 빠져나오자, 반등 때 팔자, 탈출하자, 이런 매도세가 좀 몰리면서 상승분은 약간 좀 희석이 되긴 했지만요. 그 와중에 우리 K증시 수급과 외국인들을 모두 빼앗아 가버린 일본 놈들은 오늘도 음침한 미소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사실 오늘 중국, 홍콩이 저렇게 기가 살아서 날뛰는 동안 결정적으로 오늘 일본 중앙은행 그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 내지는 그 YCC 금리 상한선 상향 정도라도 슬쩍 흘릴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게 또 빠져 있었습니다. 일단 회의 결과 발표 나왔던 딱 그 시점에는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꼭 말을 해줘야 아는 거냐, 누가 봐도 솔직히 식사 시간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서 엔화도 약간 강세로 방향 잡는 듯하고 니케이 지수도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하락 전환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야, 아무리 일본 사람들 그 캐릭터처럼 일본 중앙은행도 좀 원래 과묵하고 샤이한 그런 특성이 있다지만 그래도 금리 상한선 YCC 유지하는 거는 당장 유동성 회수에 큰 뜻은 없는 거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각성을 하면서 오늘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잠깐 마이너스 내려갔던 걸 이제 되돌리면서 여기도 오후 들어서 반등이 나와 버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니케이 225 이 일본 증시가 꺾여야 우리 K 증시 외국인들 돌아온다는 이런 우리의 바램은 오늘도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다음 이제 요거는 중국 소식이기도 하고 미국 그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관련 소식도 되는데, 간밤 애플이 또다시 신고가를 잠깐 터치하면서 시총 1위를 다시 재탈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다시 이제 굴욕을 안겨준 건데, 바로 애플의 비전 프로, 이 헤드셋 기기죠. 이게 하여튼 보면은 애플은 신제품 나올 때마다 공통점이 일단 처음에 공개를 짠 하면 평가가 완전 엉망이야. 근데 나중에 막상 출시되고 판매량 보면 또 항상 서프라이즈야. 그만큼 이제 이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고객들한테는 충성도가 높은, 그래서 이제 가격이고 뭐고 무조건 그냥 절대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아이템인 거고, 반대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저걸 뭐 저 돈 주고까지 사냐고 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영역에 있기도 한 게 바로 애플이라는 브랜드인데, 하여간 근데 애플 비전 프로도 처음 나왔을 때는 그 페이스북 현재 메타, 거기서 만든 메타 퀘스트랑 또 비교하면서 성능은 비슷한데 값은 너무 비싸다고 막 욕했었잖아요. 근데 정작 이번에 사전 판매 들어가니까 주말에 초기 판매분이 최대 18만 대까지 팔렸다는 지금 추정치가 나와 있어요. 원래는 한 6만 대에서 8만 대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아니 이게 제일 적은 용량이 256기가짜리가 3,499달러, 우리 돈으로 한 480만 원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심지어 지금 중국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2배로 웃돈까지 얹어주고 중고 제품이든 새 제품이든 무조건 사겠다고 게시글이 막 지금 올라오고 있대요. 이거를 중국 장년층이 저렇게 열광할 리는 없고, 일단 젊은 층이 대부분일 텐데 중국 대졸자 초임 평균 월급이 110만 원이라는데 저 애플 비전 프로를
두 배 값에 700만 원, 800만 원에도 산다는 사람이 저렇게 줄을 섰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라이브 때 어떤 구독자분께서 얘기하시기를 이 애플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나 하여간 애플 제품은 중국 서민들에게 있어서 이제 집이나 자동차는 어차피 못 사니까 요걸 사는 게 어떤 작은 사치라고 그렇게 여긴다고. 근데 진짠가 봐. 이번에 비전 프로 중국 내에 인기를 보니까. 하여간 이렇게 애플 비전 프로의 초기 판매 호조를 보고 IT 전문 리서치사 트렌드포스는 올해 출하량을 50만 대에서 60만 대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래서 IT도 역시 중국 시장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까지 공장 지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근데 우리 전기차랑 스마트폰 이런 거는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너무 형편없어요. 아니,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해 주는 거는 뭐 당장 먹을 거부터 입을 거, 걸치는 거,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까지 정말 거의 모든 아이템을 우리가 사주는데 중국은 왜 우리 거 안 사주냐고. 정작 왜 우리 거 외면하고 미국하고 유럽 그런 저 IT 기기나 명품 같은 거 그런 거 왜 더 쳐주냐고. 이건 좀 심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 갑니다. 자, 내일 수요일인데요. 우선 중요한 이슈가 그 오픈 AI의 창업자 겸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알트먼이 한국 방문 일정 관련해서 지금 업계에서는 비공개로 SK 최태원 회장이랑 삼성전자 경계현 사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날짜가 내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침 내일 우리 정부도 AI 관련 일정이 원탑으로 잡혀 있어요. 주제는 AI 일상화 관련 제1차 회의 및 현장 방문. 뭐든지 제1차라는 게 또 의미가 크기도 하고요. 그 챗 GPT가 AI 일상화랑 딱 연결되는 건데 그 아버지가 한국에 오신다는데 당연히 뉴스 플로우에 도배가 되기 좋은 주제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같은 거 쓰는 거 불편해 하셔가지고 막 답답하다는 분들 계신데 챗 GPT하고 생성형 AI가 대화로 이거를 가이딩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음 내일 또 우리 정부가 2024년 바이오 분야 R&D 신규 과제 공고를 오픈할 예정인데요. 정부의 R&D 예산 그 바이오 쪽을 볼 것 같으면 비중이 신약 개발 쪽이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뇌 연구 이쪽입니다. 증시에서는 이제 치매 치료제까지 해당되죠. 다음 내일 과기부 장관이 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 방문 이벤트를 이제 소화하는데 그 목적지가 LG 디스플레이 마고 캠퍼스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침 이제 실적 발표도 있죠. 다음 내일 환경부가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개선 TF 출범식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증시 테마는 LBS 그 위치 기반 서비스. 여기 뭐 위성통신 기술부터 다 들어가죠.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 예정인데 이건 제목 그대로 원양어업하고 K시푸드 테마죠. 다음 이제 농식품부 내일 보도자료는 제목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다. 농식품 공무원 교육원 2024년도 교육훈련계획 발표 이건데요. 증시에서는 스마트팜 그리고 씨앗 비료 종자까지 결국은 이제 푸드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이 2023년 손상화폐 폐기 규모를 공개하는데 이게 이제 반기에 한번 나오나 그 폐기 화폐 규모가 그럴 때마다 이제 증시에서는 야 언제까지 종이화폐 쓸 거냐. 그래서 CBDC 그 디지털 화폐 그리고 ATM 관련주들이 주인공입니다. 다음 문체부가 강원 동계올림픽 계기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 중간 발표가 있는데 요즘은 외국인 관광객 관련해서 면세점 이런 쪽보다는 저는 이제 간편 결제를 수혜로 봅니다. 다음 또 내일 한국은행이 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랑 기재부가 11월 인구 동향도 발표하는데 저출생, 고령화, 출산 장려, 군사력 이제는 이 테마가 다 융복합으로 버무려집니다. 이제 아가방도 방산이야. 근데 이름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 하여간 내일 증시 일정은 대신 밸런스 스펙 17호랑 우진엔텍이 내일 상장일이네요. 다음 내일 실적 발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LG 디스플레이 내일 실적이구나. 그리고 내일 밤 미국에서는 마침내 드디어 finally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 테마주로 또 오랜만에 귀하신 몸 대접을 또 받게 된 IBM 실적도 나옵니다. 여기다가 ASML, AT&T, 제네럴 다이내믹스 여기는 이제 전투기 제조사인데 4분기 실적이 역시 출격 대기 중입니다. 자 오늘 정말 한파와도 싸우고
위험자산 주식하고도 싸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